열린시장 작전타임 시간입니다. 토마토 투자 전문가 함께 작전타임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 전문 문정식 운영령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작전명 어떻게 가져오셨나요? 네, 오늘 작전명은 정중동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정중동. 그만큼 이제 중심을 잘 잡고 있어야 된다는 그 의미일 텐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 정하셨는지 설명해 주세요. 일단은 지난주에는 제가 이제 베어마켓 랠리의 끝점에 대비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일단은 지수 탄력성이 일단 좀 상당히 좀 둔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1923부터 급하게 좀 올라오는 국면에서는 대형주군들이 상당히 일단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는데, 이후에 일단은 포인트도 일단은 2030에서 2050포인트 정도면은 지수로 끌어다니기에는 뭔가의 모멘텀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지수는 당분간 좀 멈춰있지 않을까. 그 속에서도 또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정중동이라고 일단은 좀 작전명을 가져왔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봐야 되는 그 미션들 어떤 것들 준비하셨죠? 네, 일단은 지수가 왜 가지 못하느냐, 네. 그러한 의구심들이 왜 쟤는 무슨 근거로 저런 얘기를 할까, 이렇게 의구심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지수에 대한 밸류에이션 부분을 조금 체크를 해보고요. 두 번째는 대형주군들보다는 일단은 중소형주군들이 조금 더 유효해 보인다. 그러한 부분이 약간 통계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스타일 점검, 그러니까 중소형주를 하게 되면 가치주를 할 것인가, 성장주를 할 것인가. 제가 오늘 일단은 레이더망 쪽에서도 포커스가 좀 맞는 부분이 일단 2016년도의 전망치 혹은 또 2017년까지의 전망치들이 좀 높은 종목군들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지수의 밸류에이션을 점검을 해보자. PR이나 ROE나 이쪽을 보시는 거죠. 네네, 맞고요. 일단은 차트 보면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련된 차트가요, 코스피 지수 PBR과 ROE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PBR 지표라는 부분은 자기자본이익률과 같은 맥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최근까지 대형주 강세에 따른 지수 상승으로 그 코스피 같은 경우가 12개월 포워드 PBR로 0.94까지 일단은 반등을 한 상황입니다. 근데 ROE 같은 경우에는요, 이전에 한 2009년도 국면을 정도 보게 되면 일단은 금융위기 당시인데요. ROE가 9.02%입니다. 근데 그때의 PBR 지수의 수준과 지금은 ROE, 그러니까 물론 추정치인데요. 8.88%로 금융위기 때보다도 ROE가 조금 더 낮은 상황인데 일단은 지수는 조금 더 높은 상황이다. 그래서 약간 좀 부담이 되는 국면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대형주 종목군들이 지수를 리딩하는 시장이 좀 어렵다라고 일단은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네. 그래서 일단은 대형업종의 추가 상승 여력이 일단은 좀 한계에 도달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형주들이 지수에 대한 그 움직임도 이쪽으로 뻗어나가기는 또 쉽지가 않아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대형주, 중소형주 수익률 갭을 이제 본다라는 그 이야기예요. 네네. 네. 일단 이것도 마찬가지로 차트를 좀 준비를 했고요.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차트의 왼편 차트가요, 바로 대형주와 중소형주 간의 수익률 갭 차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기간별로 해가지고 대형주 종목군, 중소형주 종목군들의 수익률을 일단은 좀 차이를 내가지고요. 보면은 왼쪽 편에 보시게 되면은 대형주 3개월 수익률, 중소형주 3개월 수익률이 일단은 좀 상당히 치솟아있어요. 그렇게 되면 단기적으로 3주 정도는 대형주군들이 좀 리딩을 했는데, 이게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은 대형주, 중소형주 수익률 간의 갭 차이가 일단은 좀 기술적인 부분에서 상단 부분까지 올라왔다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또 약간의 좀 키 맞추기가 진행이 개연성이 상당히 좀 높고요. 그렇다면 중소형주군들에서도 스타일별로 일단은 오른쪽 그래프인데요. 중소형 가치주 3개월 수익률과 중소형 성장주 수익률의 오른편 그래프를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지수가 리딩하던 사이에 좀 저평가된 종목군들도 같이 좀 올랐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장에 약간 좀 불안한 감이 있었기 때문에 성장주 쪽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못 따라가는 그러한 결과를 좀 보여줬는데요. 최근에 보면은 수급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중소형 성장주들에 관해서도 약간 좀 매기가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이 관찰되고 있다.
라는 부분입니다. 네, 사실상 요즘 뭐 대형주다, 중소형주다, 뭐 전략들이 뭐 제시해 주시는 분들마다 좀 많이 다르거든요. 대형주가 조금 더 갈 수 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지수가 어느 정도 한계점에 왔기 때문에 이제 중소형주 쪽으로 장세가 펼쳐질 것이다. 여러 가지 좀 이야기가 좀 되는데 중소형주 쪽으로 보셨어요. 거기다가 이제 가치주와 중소형주 중에서도 가치주와 이 성장주들에 대해서 좀 의견을 좀 주셔야 될 텐데요. 그게 세 번째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일단은 이 스타일별로 이제 대형주분들이 못 가는 국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혀 가지 전체적으로 대형주가 이제 그만 간다라는 의미보다는요, 순환매가 돌기 때문에 어느 종목이 이제 올라가게 되면 또 올라갈 것 같은데 또 따라 사게 되면 또 조정을 받고 또 조정을 받을 것 같은 종목군들이 또 음봉 냈다가 다시 양봉을 내는 이런 현상들이 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근데 전제는 있어요. 대형주군들이 만약에 무너져 버리면 중소형주들도 일단은 뭐 갈 확률보다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중소형주가 한 10개 정도를 괜찮게 봤다면 지수가 무너지게 되면 앞으로 이제 수익률을 내게 되는 중소형주분들의 종목군들도 좀 비중이 좀 작아지겠죠. 하지만 일단은 지금 이제 10월 중순이 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뭐 어떠한 컨셉을 가지고 좀 접근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 근데 2016년도나 2017년도에 대한 전망치들이 좀 성장에 대한 전망치들이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약간 좀 뭐 외국인들이라든가 뭐 기관 쪽에서의 수급 쪽으로 일단은 뭐 지속적으로 좀 매수가 되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컨셉을 16년도에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 그리고 이제 주가 같은 경우도 밸류에이션을 지표를 비교를 했을 때 좀 상승 여력이 좀 높아 보이는 종목군들 그런 쪽의 종목군들은 시장이 약간 좀 출렁이더라도 영향을 좀 덜 받고 추세적으로 좀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또 중소형주 중에서도 가치주보다는 성장주 쪽으로의 이 전략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그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 레이더망에 걸리는 그 종목군들은 어떤 종목 가져오셨나요? 네, 그래서 뭐 종목군들을 좀 골라낼 때요, 약간 이제 교집합을 좀 찾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 2016년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항상 올해 내년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2012년부터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이렇게 약간 이제 실적의 트렌드들을 좀 연속성이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좀 선별을 했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외국인들이라든가 혹은 기관들의 수급이 조금씩 계속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종목군들, 그런 종목군들을 조금 좀 찾아봤습니다. 네. 화면을 통해서 한번 표로 좀 살펴볼까요? 네, 일단은 그 준비된 표를 좀 올려주시고요. 일단 뭐 베어마켓 랠리 시장의 끝점, 뭐 환율의 강세 전환에 따른 외국인들 매매, 순매수 전환, 뭐 이러한 부분들이 최근 시장의 특징이었는데요. 대형주 강세에 따라서 프로그램 매매까지 유입된 상황이고 환율도 일단 단기적으로 추가적으로 빠지는 거를 좀 예측하기에는 조금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표로 일단은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와이솔부터 사막 콘텐선까지 있는데요. 제가 종목군들을 지금 최근에 계속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인데 오늘 뭐 사막 콘텐선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아침 보니까 20% 이상 좀 네. 상승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좀 주목해야 될 만한 종목군들 첫 번째로 일단은 좀 서원인텍 좀 말씀을 드릴게요. 중저가 스마트폰의 어떤 증상과 삼성 갤럭시 노트 5 출시 효과로 3분기부터 일단은 실적이 좀 증가하는 현상 그리고 2016년도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신규 아이템에 대한 개발, 납품, 뭐 우상향을 그릴 것이다. 그래서 실적 트렌드도 보시게 되면요. 2015년, 16년, 17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트렌드를 일단은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전망치이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라든가 주가의 모습들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수세 이런 걸로 봤을 때는요. 충분히 좀 재상승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코라오 홀딩스입니다. 라오스에 일단은 중고차 수출하는 업체로 라오스 내에서는 좀 1위의 어떤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뭐 최근에는 뭐 어떤 라오스 경기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빠진 적이 있지만 향후에 어떤
시장 지위를 이용한 부분 그리고 뭐 TPP 관련한 수혜도 볼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일단 시장에서 서서히 좀 살아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실적들은 계속해서 전망치들은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기조를 보이고 있거든요. 주가만 일단은 변동성이 좀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 잘 보셔서 매매를 하셔도 일단은 좀 수익권으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종목이다. 사막 콘덴서인데요. 오늘 좀 너무 많이 뜬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뭐 전기차 부품 또 차량 전장 부품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확보했다라는 부분이고요. 오늘 좀 고점이 넘어가는 부분이라 이 부분은 또 기술적으로 약간 좀 눌림목이 나올 때 좀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문정식 운영력과 함께 작전 타임 시간 가져봤습니다. 자, 지수는 코스피 살짝 또 밑으로 내려앉고 있는 그 구간이네요. 그래도 보합권에서 양시장 모두 크게 벗어나지는 않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종목 고민 많으실 텐데요. 12시 증시 타파 시간에 그 고민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포트폴리오 진단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전화 02-2128-3388번, 2128-3388번 이용하셔서 지금 전화 주시면 12시에 포트폴리오 진단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